일부 2장. 4년 뒤에야 열리는 계산서. 배달 앱을 켜서 음식을 시켜본 적이 있다면 누구나 아는 장면이 있습니다. 음식이 도착하고 몇 입 먹어본 뒤 별점을 매기고 후기를 남깁니다. 국물이 식어서 왔다면 별 2개를 주고 그렇겠습니다. 다음 손님은 그 후기를 보고 주문 여부를 결정합니다. 사장님은 다음날 바로 후기를 확인하고 배달 포장 방식을 바꾸거나 조리 순서를 조정합니다. 이 순환은 하루 안에, 때로는 몇 시간 안에 끝납니다. 문제 제기부터 개선까지 걸리는 시간이 매우 짧습니다. 이번엔 다른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어떤 배달 앱이 이렇게 운영된다고 상상해 봅니다. 손님이 별점을 매기고 후기를 남기지만 그 후기는 4년 뒤에야 사장님에게 전달됩니다. 그동안 사장님은 손님의 반응을 전혀 모른 채로 같은 방식의 요리를 계속 내보냅니다. 4년이 지나야 비로소 후기 더미가 한꺼번에 열리고 그때서야 사장님은 지난 4년간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알게 됩니다. 이 앱을 계속 쓸 손님이 있을까요? 우스운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 정치가 작동하는 방식과 매우 닮아 있습니다.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입니다. 대통령의 임기는 5년입니다. 이 기간 동안 국민이 특정 정책이나 특정 정치인에 대해 아무리 강한 의견을 가지고 있어도 그 의견이 공식적으로 반영되는 시점은 원칙적으로 다음 선거입니다. 선거일이 바로 그 늦게 열리는 계산서인 셈입니다. 물론 선거 사이에도 여론조사가 있고 언론 보도가 있고 국민청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들은 배달 앱의 실시간 별점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여론조사는 참고 자료일 뿐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정치인이 여론조사 결과를 무시해도 이를 강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국민동의 청원은 한 달 안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소관위원회에 회부되지만 회부된다고 해서 법안 처리가 보장되는 것도 아닙니다. 실제로 상당수의 청원은 논의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채 해당 국회의 임기 만료와 함께 자동으로 폐기됩니다. 손님이 후기를 남겼지만 그 후기가 사장님에게 도달하기도 전에 앱이 통째로 사라지는 것과 비슷합니다. 이 구조가 실제로 어떤 문제를 만드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정책 반응의 시차 문제입니다. 어떤 정책이 시행된 뒤 국민 다수가 부작용을 체감하기 시작해도 그 정책을 수정하거나 폐기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법안 하나가 발의되어 국회를 통과하기까지 평균적으로 여러 달에서 1년 이상이 걸리는 경우가 흔합니다. 문제가 제기된 시점부터 계산하면 실제 정책 수정까지 2년, 3년이 걸리는 사례도 드물지 않습니다. 배달 앱에 비유하면 국물이 짜다는 후기가 쌓였는데도 레시피 수정 회의를 소집하고 검토하고 시범 조리를 거치고 최종 승인을 받는 데만 1년이 넘게 걸리는 셈입니다. 그 사이 손님은 계속 짠 국을 먹어야 합니다. 둘째, 조기 경고 신호의 무력화입니다. 배달 앱에서는 별점이 3점 밑으로 떨어지기 시작하면 사장님이 즉시 위기를 감지합니다. 그런데 정치에서는 특정 정책에 대한 반대 여론이 아무리 높아도 그것이 실제 정치적 책임으로 이어지는 시점은 다음 선거까지 미뤄집니다. 임기 중반에 지지율이 크게 떨어져도 남은 임기 동안 정책 방향을 바꾸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지율 하락이라는 경고음이 울려도 그 경고음에 즉각 반응해야 할 법적, 제도적 의무가 없기 때문입니다. 셋째, 책임 소재의 흐려짐입니다. 4년이라는 긴 시간이 지나고 나면 어떤 정책의 좋고 나쁨을 특정 개인의 책임으로 명확히 가려내기가 어려워집니다. 임기 초반에 결정한 정책의 결과가 임기 말에 나타나기도 하고 여러 정치인이 얽혀서 책임 소재가 분산되기도 합니다. 배달 앱이라면 오늘 배달이 늦은 이유를 오늘 바로 확인할 수 있지만 4년 뒤에야 확인한다면 그날 배달을 담당한 사람이 누구였는지조차 기억하기 어려운 것과 비슷합니다. 넷째, 국민의 정치 참여 의욕 저하입니다. 이 부분이 가장 심각합니다. 문제를 제기해도 4년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게 된 국민은 점점 문제 제기 자체를 포기하게 됩니다.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 참여하는 국민의 비율이나
각종 공청회 참석률이 낮은 이유 중 하나는 무관심이 아니라 체념입니다. 배달 앱에 후기를 남겨도 사장님이 절대 보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되면 손님은 더 이상 후기를 쓰지 않습니다. 후기를 안 쓰는 손님이 늘어날수록 사장님은 손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점점 더 모르게 되는 악순환이 이어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임기 자체를 없애야 하는가? 답은 아닙니다. 임기 제도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정책은 어느 정도의 지속성과 예측 가능성이 필요합니다. 매일 여론에 따라 정책이 바뀐다면 그것대로 혼란스러울 것입니다. 미슐랭 심사원도 식당을 매일 찾아가지는 않습니다. 1년에 몇 차례 정해진 간격을 두고 찾아가되 그 사이에도 손님들의 실시간 리뷰와 평판은 계속 쌓이고 공개됩니다. 별이 걸린 식당이라도 온라인 리뷰 점수가 눈에 띄게 떨어지면 즉시 소문이 나고 다음 심사에서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임기라는 큰 틀은 유지하되 그 사이 구간을 완전히 깜깜하게 비워두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대한진국당이 제안하는 방향이 나옵니다. 4년이라는 선거 주기 자체는 유지합니다. 다만 그 4년 동안 손님의 의견이 실시간으로 쌓이고 공개되고 정치인에게 지속적인 압력으로 작용하는 중간 장치를 만드는 것입니다. 배달 앱의 실시간 별점과 후기처럼 정치인의 법안 발의 내용, 표결 기록, 공약 이행률을 국민이 상시로 확인하고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이 있다면 선거는 여전히 4년마다 열리지만 그 4년 동안 정치인은 마치 매일 별점을 확인하는 사장님처럼 국민의 반응에 지속적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계산서가 4년 뒤에야 한꺼번에 날아오는 것이 아니라 매달 조금씩 확인할 수 있는 구조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 실시간 평가 시스템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는 이어지는 3부에서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지금 이 장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하나입니다. 4년이라는 숫자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4년 동안 아무런 중간 신호가 없다는 것이 문제라는 점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런 중간 신호를 이미 만들어낸 나라들, 에스토니아와 대만의 사례를 살펴보면서 이 격차를 메우는 일이 결코 불가능한 상상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해 보겠습니다.